58번 보자. 자, 58번에 1번. 자, 나무도막의 밀도를 구할 건데요. 지금 나무도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부력과 중력이 같다. 자, 이때 부력은 얼마? 밑면의 넓이 10이죠. 그리고 전체 5 세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밀도 알고 싶은 거, 그치? 자, 중력 각도가 될 거고요. 자, 중력은 자, 10. 자, 잠긴 부피 2cm. 자, 밀도가 얼마? 물은 1.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차이점은 바로 요거 차이네요, 그쵸? 얼마? 5분의 2. 됐어요? 네. 식 쓰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자, 2번. 자, 나무도막의 높이가 얼마로 바뀌었대요? 1.6으로 바뀌었대요. 자,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중력의 크기 안 바뀔 거고요. 부력의 크기도 안 바뀔 거죠. 그런데 뭐가 다를까? 지금 중력. 내가 거꾸로 썼네. 부력과 중력의 위치를 바꿨었네. 표현을. 그쵸? 여기가 중력이고 여기가 부력을 썼네. 자, 그러면 여긴 그대로, 그죠? 여긴 그대로고 밀도가 여기서 얼마다? 5분의 2였으니까, 그치? 식을 그대로 그냥 써본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차이만 표현할 거긴 한데, 자, 내가 누구의 소금물, 그죠? 소금물의 밀도. 자, 소금물의 밀도가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분의 5. 네, 4분의 5가 나오죠. 비율로 이제 차이점만 나타내면 돼요. 그쵸? 요거랑, 그치? 차이점만 나타내면 되고. 자, 이때 소금으로 물을 만들 때, 자, 내가 용액의 부피를 무시한다 그래서 이게 물 얼마에 대해서? 물 100g에 대해서 소금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 부피가 얼마가 된다? 100ml가 된다. 자, 이때 질량은 물의 질량 플러스 소금의 질량이 될 거고요. 이래서 소금의 질량이 얼마예요? 25g. 자, 이때 퍼센트는 자, 무엇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니까, 자, 용액의 질량이 얼마예요? 125죠? 자, 용질 25가 된다. 그래서 몇 컵? 20%가 된다. 자, 이거를 그냥 요거 25g 구해놓고서 25% 쓰면 틀린다. 그래서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냥 많이 써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식을 꼭 써야 된다. 식 쓰면 안 틀린다. 그리고 여기 서술형에는 어차피 쓰게 써야 돼. 오케이? 자, 3번. 그럼 3번의 답은 얼마예요? 1000g. 네, 1000g이죠. 자, 지금 자, 소금물 얼마일 때? 100ml일 때 소금이 얼마였어요? 25g인 거죠? 네. 요 비율은 어떻다? 항상 일정한 거죠. 그쵸? 같은 소금물에 대해서 퍼센트에 대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요게 4000이니까 y라고 아까 여기 x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y가 얼마나 된다? 1000이 된다. 59번. 자, 59번에 1번. 자, 지금 물체가 미지 액체 위에 물체의 밀도가 나와 있네요. 그쵸? 그리고 높이가 15. 높이만 알려줬는데 어차피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전체 부피가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단면적이 뭐든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쵸? 위아래가 직립면체라면. 자, 밀도가 얼마? 0.6.
제곱 센티미터 하면 되니까. 중력과 속도. 자, 요게 물체의 중력이 되겠고, 자, 얼마만큼만 잠겨 있대요? 9cm. 여기가 15cm인데 여기는 9cm가 되겠고요. 자, 이때 유체의 밀도, 중력과 속도. 자, 얼마가 된다? 요 곱이 요 곱과 같으면 되는 거죠? 9를 넘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예요? 유체 밀도는 여러분? 네. 1. 네. 물이나 그래서 주어진 표에서 밀도가 1인 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꿀꺽꿀꺽. 네. 자, 2번. 자, 여기서는요. 자, 용액이 부피가 늘어났어요. 이거 실제로 이제 소금물 같은 경우도 진해지면 실제로 부피가 늘어나긴 합니다. 묽은 소금물에서는 부피가 잘 안 늘어나는데 여기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안 늘어났다고 한 건데 솔직히 20% 되면 조금 늘어나긴 할 거예요.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자, 여기는 얼마? 전체 부피가 480이고 그리고 질량은 432. 조합해서 자, 에탄올의 밀도가 얼마예요? 0.8. 340 0.8 더하기 물이 160. 요거가 전체 질량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밀도가 얼마가 된다? 요거 밀도 얼마 돼요? 저 밀도 응. 중원 계산 다 0.8. 요거 안 했어요? 밀도요? 0.9요. 0.9? 네. 와 그렇게 ml. 자, 이때 물체 얼마가 잠겨있다? 80%가 잠겨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요거를 부피 V라고 하고 V, 그쵸? 그리고 여기 밀도 0.6 중력과 속도, 여기는 부피인데 얼마? 0.8 이렇게 그냥 곱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80%라고 했으니까 이게 높이를 계산해서 넣어도 되고요. 어차피 계하가 계항이니까. 밀도, 유체. 자, 여기 유체 밀도가 얼마? 잠깐만. 에탄올에 물체 X를 넣어서 물체 X를 모르는 거구나. 네. 여기가 0.9 그리고 여기가 TX. dx. 자, 그렇게 하면 0.7이. 이거 곱하면 되네. 네. 비율과 기원. 물리식을 하는 게 똑같은 거. 똑같아요. 거기 문제는 그 저울에 관련된 부정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긴 하더라고. 기출 문제 유형을 보면 저울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화학은 저울과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떠있는 나무도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화학에서도 나오고 물리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열 곡선을 살짝 해볼까요? 쌤, 그럼 네. 문제에서 이게 이 관련 문제가 나면 물리인지 화학인지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 파악하면 돼요. 순서상 보통 물리 문제 끝나고 화학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문제로 잘 안 나오고 이게 보면 순서상으로 이게 화학을 개수를 따져도 돼요. 개수를 따져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니네가 그거 파악 너는 그냥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도윤이 형이 표정을 자, 우리 이제 가열 곡선을 공부할 건데 56페이지. 자, 내가 물체를 가열하면 자, 특히 고체 상태를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이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파악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먼저 가열했더니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고, 그치? 가열했는데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있잖아요. 열을 가했는데, 자, 온도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열을 가했는데 온도 변화는 생기지 않아. 자, 무슨 변화가 생겨요? 상태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때 가해준 열이 모두 물체에게 흡수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처음에 계산할 때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에 대한 비율,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가해준 열이 이제 온도 변화에 쓰였을 때 이때 열량을 구하는 공식 뭐다? CM 델타 T, 그죠? 라고 시멘트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자, 이거는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 내가 물 10g을 끓이는데 5분 걸렸어. 자, 물을 100g을 끓일 거예요. 그럼 몇 분 걸려요? 불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50분 걸릴 거잖아, 그치? 왜요? 내가 1g당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상태 변화에 따른 열량이고, 기화열 또는 액화열도 있고, 근데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고, 그리고 이제 융해열도 있고요, 그렇죠? 가열 과정에서는 기화열과 융해열이 있을 거고요. 자,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된다? 칼로리 또는 줄 퍼 그램, 질량당 필요한 열량,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곱하기 질량을 곱해야만 전체 열량이 된다. 이거는 상태 변화 Q 아니면 상태 뭐라고 써야 되냐? 아, P 플레이스. 상태.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량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달라질 때 출입하는 열량 계산하는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자, 이때 자, 우리가 요 스몰 c 요거 뭐라 불러요? 요 C 비열. 자, 이거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고요. 자, 대문자 C가 있어요. 요거 뭐예요? 열 막 돌려요. 자,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원래 QCM 델타 T도 원래 물리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2학년 때 배우죠, 2학년 때. 맞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단위를 그렇죠? 써서 그 단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비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자, 물의 비열 1이라고 할 때 물의 비열이 1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자, 무슨 뜻이다? 물 1g 1도씨 올리는데 얼마 필요하다? 1 칼로리가 필요하다. 똑같은 물의 비열 1이라고 표현할 때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자, 물 1kg 1도씨 올리는데 1kcal 필요하다 라고 표현해요. 이제 칼로리라는 건 이제 물의 비열을 그죠? 간단하게 이제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원래 표준 열량 단위가 있죠. 뭐예요? 줄. 에너지 단위이자 열량 단위이자 1의 단위인 그죠? 줄이 있어요. 자, 줄과 칼로리는 약 4.2 줄이 1 칼로리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칼로리는 그 가정인가 생물 시간에 영양소의 열량 계산할 때도 그죠? 킬로칼로리. 실제로 그거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 1g당 4kcal 엄청난 열량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기준이다? 완전 분해됐을 때 기준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같은데, 0.1. 이제 급하게 저기 뭐죠? 운동에서 젖산 쌓이면 실제로 그만큼 열량이 다 안 나와요. 분해가 덜 됐잖아, 젖산까지. 생성물이 최종 생성물이 뭐가 돼야 돼? 이산화탄소 물이 돼야 포도당이 그쵸? 최종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물이 됐을 때가 4kcal고 덜 분해가 되면 돌분해된 게 부산이에요. 그쵸? 무슨 우리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데 급하게
산소가 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됐을 때. 왜냐면 이제 우리가 빠르게 이제 급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죠? 아니면 막 달리기 막 엄청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근육이 막 엄청 아프잖아. 그게 젖산 쌓여서 그렇대요. 안 쌓이게 하는 나가 이제 그 계속 운동 아니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 화투에 나오는 그 완충용액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혈액에 이름만 나. 자 혈액에 자 우리 이제 탄산 저 어떻게 하고 탄산 수소 이온하고 공존하거든요 혈액 속에. 뭐야 그쵸? 이산화탄소 물에 녹아서 탄산과 탄산 수소 이온으로 공존하게 되는데 자 누가 더 비율이 높다? 둘이 같이 있는 걸 우리가 완충용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얘는 연기가 들어오는 걸 완성시킬 수 있고 얘는 산이 들어오는 걸 완성시킬 수 있는데 누가 더 많다? 얘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혈액 중에 염기가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암모니아나 이런 게 좀 쌓이는 게 상대적 용기인데 젖산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산이 쌓일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물질 대사 과정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더 높긴 하대요. 젖산이라고 처음. 자 그리고 자, 비열은 단위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연용량은 자 어떻게 계산한다?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 표현합니다. 그쵸? 비열 곱하기 질량.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칼로리 퍼 그쵸 도시 질량 못 뺐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떠한 물질의 질량이 결정됐을 때 우리가 요거 연용량이라는 거 그거 할 때 배웠을 거예요. 봄배 열량계. 단위 열량계가 있고 봄배 열량계가 있는데요. 봄배는 이제 사람 이름이었을 거예요. 공배가 이제 차이점인 건 단위 열량계는 뭐예요? 간단한 이게 이게 약간 플라스틱 컵에 바깥에 이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단열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실제로 단열 장치 자체가 어때요? 질량 곱하기 비열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질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는 실제로 열을 단열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 대신에 뭐예요? 재빨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 좀 빨리 측정해 해줘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오히려 열 손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간이 열량계는 우리가 보통 자 내가 방출하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과 CM 델타 T 온도가 상승해서 물이 얻은 열량을 동일하게 보고 그냥 계산한다고 한다면 봄배 열량계는 장치가 훨씬 더 복잡하고 커다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 장치 요 안에 있는 반응계가 있고 여기에 물을 채우고 여기 온도계가 여기 이제 온도 센서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단열 장치가 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열량계에 들어가는 재질도 종류도 다양하고 그 질량값도 어때요? 크기 때문에 이 봄배 열량계의 연용량을 무시하면 전체 오차가 너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량계의 연용량과 그리고 온도 변화 플러스 자 물이 얻은 물의 연용량 요거를 모두 고려해서 온도 변화를 동일하게 두고 전체 반응열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연용량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네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치가 이제 제품이 나올 때 열량계 연용량이 이제 그러니까 써져 있어요. 제품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때 그때 나왔던 게 바로 연용량이다. 특히 이제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연용량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비열 자체만으로 크다 작다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뭐야? 같은 질량일 때 비교할 때는 비열을 비교하는 거고 같은 질량일 때 질량도 다르고 비열도 다르다면 어때요? 둘의 곱으로 비교해줘야 된다는 거죠. 비교 대상 자체가 비교 대상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56페이지 보시면
자, 비열과 연용량에 대한 현상이고요. 자, 우리 비열에 대한 현상은 물의 특성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쵸? 계절풍 또는 해류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했었고, 자, 그리고 연용량에 대한 설명. 자, 특히 연용량에 대한 설명할 때 저거 있죠. 자, 60도씨 습식 사우나가 있어요. 그리고 60도씨 열탕이 아, 전 시간에 했었어? 네. 오. 레퍼토리가 왜냐면 60도, 50도를 넘길 수가 없는 게 습식 사우나는 요게 맥스예요. 실제로 열탕은 40몇 도가 맥스거든요. 왜냐면 50도, 60도가 되면 이거요. 화상을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목욕탕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게 안 되는 온도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습식 사우나는 한 60몇 도까지 있어요. 69도, 67도 이렇게 써 있고요. 건식 사우나는 90몇 도까지 써 있어요. 건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쵸? 자, 습식 사우나 60도씨와 자, 열탕 60도가 있어요. 자, 똑같이 손을 갖다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넣었다가, 그쵸? 뺐을 때, 자, 내 손의 상태를 비교할 거예요. 자, 습식 사우나 어떻다? 빨갛게 달아오르긴 하지만 손상은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런데 열탕 어때요? 이거요. 스포나 뭐 이렇게, 그쵸? 아예 이제 뜯어먹을 수 피부가 있을 정도. 손상이 일어난 상태가 돼요. 피부가 손상이 돼서 1도 화상이 됐든 2도 화상이 됐든 들어가 있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반드시 손상된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 왜 습식 사우나 똑같이 60도씨, 연용량 자, 열탕 똑같이 60도씨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왜 얘는 손상이 일어나는데 얘는 뜨겁긴 하지만 덥긴 하지만, 그죠? 빨갛게 달아오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 수증기의 열용량이 작아요. 자, 여기 습식 사우나는 실제로 나에게 열을 전달하는 주체가 60도씨 수증기가 되겠고요. 60도씨 수증기. 자, 얘는 뭐예요? 60도씨 물이다. 자, 실제로 동일한 질량이라면 60도씨 수증기가 훨씬 더 열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만 그쵸?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질량의 수증기와 60도씨 물로 분사한다면 수증기는 어때요? 얘가 이제 3도 화상 이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부위에 이제 분사를 해주면, 그치? 집중. 근데 열탕 그 상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입자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수증기고 요거는 물이 되니까 실제로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시간 동안 접촉하는 입자수 자체가 누가 훨씬 더 많아요? 물이 훨씬 더 많게 되고, 얘는 거의 표면에 다 접촉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수증기도 왔다 갔다 하지만 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지속적으로 어때요? 온도 차이를 유지하면서 열을 가해주고 있겠지. 그래서 입자수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1번이 이제 질량, 두 번째가 뭐가 된다? 자, 비열. 그리고 실제로 수증기를 모두 할 수 있어요? 액화도 할 수 있긴 해요. 단 100% 액화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자, 액화열이 있어요. 하지만 워낙 입자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 방출하는 열량이, 피부에게 전달하는 열량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온도가 동일해도 동일한 질량이라면, 같은 질량의 동일한 면적만큼 열을 가해준다면 어떻게 된다? 사우나의 수증기가 60도 수증기가 훨씬 더 손상을 많이 일으킨다. 왜? 액화열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 비열은 작아요. 동일한 질량에서 비열은 작아. 그래서 연용량 자체가 작아지면 얘는 액화열이 또 있어서 훨씬 더 전달된 열량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꺼주세요.